자꾸 수산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한국 민주당만 전 세계 정당 중에 한국 민주당만 예. 일본 방류 때문에 우리 수산물도 위험하다. 그래서 그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민주당 욕해야 돼요. 민주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거지 일본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다 이게 민주당 때문일까요? 2051년에 이거를 폐로 이 안에 지금 그 찌꺼기들이 있어요. 지금 그 녹아내린 찌꺼기들이 이게 880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 치워야지 이거를 폐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2051년에 한다라는 건데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1시간 안에 죽어요. 그냥 거기는 너무 방사선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로봇을 들여보냈는데 로봇이 고장나요.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인 변호사,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총리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건 아무래도 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여론들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국민 불안 좀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또 내놨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방류 현장 점검 내용을 보면 이제 2주마다 우리 이제 전문가가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의 이제 IAEA 그 직원하고 매일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현지의 이제 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 점검 내용으로 좀 넣어놨고요. 또 이제 해양 모니터링을 좀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해양 모니터링 그 지역이 한 40여 개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약 200여 개 정도로 이제 확대를 해서 이런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고요. 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또 강화하겠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 있어서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당연히 후쿠시마 인근 7개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검사 결과도 투명하게 매일 공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민 지원 차원에서 2천억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제 어민 지원에 나서겠다. 이렇게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지진 변호사 설명 약간 요약을 해보면요. 어쨌든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들 2주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 해역, 그다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보관입니다. 자,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는 다른 나라도 뭐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들 다 하는 건 각자 나라의 그 다 부담이더라고요. 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일본에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엄청난 민폐라는 거예요. 민폐. 어쨌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제스처를 해놔야지 그 이후에 뭐가 됐든 협상이 됐든 뭐가 됐든 유리한 게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린 존중한다, 결과 뭐 인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나라가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 수산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수입하는 나라고 한국은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연합은 뭐 다 수입하는데 왜 한국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유럽 사람이 먹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수입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 주변의 민폐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의 태도가 지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민희숙 기자님, 뭐 정부 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일본 현지에서는 좀 어때요? 뭐
소송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이 후쿠시마 일부 주민들은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에 직접 소송을 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오염수 방류 금지를 요구하는 이런 소송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해자들의 관계 없이는 뭔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문서로 약속을 해놓고 이를 어겼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집회가 오늘 여기저기서 열렸습니다. 아하. 이 중에서도 오늘 점심시간 즈음에요. 한 대학생 16명 정도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무단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경찰에 체포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학생들 일본 대사관이 입주한 이 건물에 차례대로 모인 다음에 이 태평양이 너네 일본 거냐,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해당 건물에 있는 사무실, 대사관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어민들, 수산시장 상인들 고민은 벌써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죽을 맛이죠, 지금 현재요. 좀 먼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어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바다라는요, 정말 살아 숨쉬는 바다거든요. 근데 오염수를 갖다 이렇게 버리고 이런 것은 바다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바다를 죽이면은 바다도 인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숨쉬는 3번 중에 2번의 산소는 바다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소중한 바다에다가 오염수니 뭐 쓰레기니 별걸 다 갖다 버리면은 바다는 죽게 돼 있습니다. 지구가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 숨 참고 바닷속에 있다가 위에 나오면은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그냥 바람 타고 그냥 입들에 팍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그렇게 먹는 날은 하루에 한 5, 6번을 먹죠. 그러면은 그거에 1년 12달 해가지고 그 누적이 되면은 그게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롭겠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바다를 죽이면 바다가 우리를 죽인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오염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동안 과학자들이나 IAEA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게 거의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증명이 됐고, 또 하나는 이미 2011년도 이 후쿠시마 원전의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동 중지가 되었을 때 그때는 사실 이 걸르지도 않고 많은 방사능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쏟아져 나온 것이 그동안 우리가 보면 해산물들에 대해서 노량진 수산가 보시면 전부 다 방사능 측정 다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라는 것은 거기서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희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독이 있더라도 그 독이 여러 가지 어떤 물에 가서면 다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바다로 사실은 인간의 어떤 뭐 분뇨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는 살아있을까요? 그만큼 바다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있고 또 희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다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순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 오염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바다에서 희석하는 게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이게 묻을 경우에 또 이렇게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정말 환경적으로 굉장히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이 어떤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나 과다하게 이게 지금 부풀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중국 서해안 같은 경우에 중국의 그 원전인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배치된 그 하는 삼중수소보다 훨씬 많은 삼중수소가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해에서 잡히는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 하자면. 근데 우리가 그냥 다 먹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바다에서 희석이 되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사드 전자파나 무슨 뭐 광우병 사태 있을 때 그거 먹으면 전자파에 튀겨 죽이고 뭐 뇌가 구멍이 뚫린다는 이야기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까? 유모차 몰고 광화문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저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이 위기감 해소가 되면 저는 이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요, 이 수산물 어민들 피해, 수산물 소비 위축은 일본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일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수산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한국 민주당만, 전 세계 정당 중에 한국 민주당만 일본 방류 때문에 우리 수산물도 위험하다.
그래서 그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민주당 욕해야 돼요. 민주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거지 일본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일본 때문이라 왜 다른 나라들은 수산물 잘 먹고 있냐 말이죠. 김준일 에디터, 민주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 해역에 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는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최소한 단기간에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동북 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저기서 방류를 하면은 크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온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때는 희석이 많이 되는 거고 이게 4,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린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해구학과 강건욱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의대고 핵을 전공하니까 사실은 원자력공학과도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학에 관련된 거니까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냥 거르지 않고 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방사선을 이제 바다에서 각 지역에서 남해동에 서해에서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없고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방류를 반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국의 민폐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찬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뭐 이를테면 뭐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정말로 다 이게 민주당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30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최소 30년이라고 하니까. 최소 30년이라는 건 뭐냐면 2051년에 이거를 폐로 이 안에 지금 그 찌꺼기들이 있어요. 지금 그 녹아내린 찌꺼기들이 이게 880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치워야지 이거를 폐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2051년에 한다라는 건데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1시간 안에 죽어요. 그냥 거기는 너무 방사선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로봇을 들여보냈는데 로봇이 고장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제 지금 마이니치, 아사히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이거 치울 방법이 없다. 2051년에 못 끝낸다라고 아예 일본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린피스는 이거 21세기 내에는 못 치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증유의 길에 100년이 방류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이 역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민주당이 과도하게 부풀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요. 지금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지금 정치권의 공방, 갈등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고요.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역사는 2023년 8월 24일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서 가짜뉴스, 허위선 등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 변호사, 뭐 이렇게 공방이 하루 이틀 벌어지는 게 아니라서 제가 다른 논평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제 방류는 시작이 됐고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은 계속해서 공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계속 공방만 주고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네, 저는 뭐 여야 이제 각 좀 해야 할 의무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면들이 있는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이런 건 얼마든지 좋아요. 이런 건 이제 토론의 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좋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전 광우병 사태처럼 이 어떤 특정 건강 관련 이슈를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로 해서 이런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느니 뭐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탈당했다느니 이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야당에서 좀 자제해야 할 거라 보여지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소통의 방식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지금 방식. 보면 이제 과학 좋아요. 당연히 국민들도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이해는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겸손하게 어떤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아, 이거 과학이야. 과학이야. 그냥 무조건 믿어. 아니, 이제 과학인데 왜 안 믿어? 아, 참 답답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설득이라기보다 일방적인 강요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게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라고 아무리 이게 논리적으로 근거가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못 받아들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겸손하게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한다라는 우리 김지진 변호사의 논평처럼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뭘 해야 좀 더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